예, 안녕하세요. 7월 25일 목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브리핑부터 합니다. 주식 시장은요,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 이상 폭등하면서요, 나스닥과 S&P 지수 다시 사상 최고치 랠리입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무려 7% 이상 폭등이고요. 다우 지수는 보잉과 캐터필러 약세로 지수가 살짝 내렸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지수 계산 방법에 다우 지수는 30개 종목 주가의 산술 평균입니다. 나스닥 지수, S&P 지수 이런 거는 시가총액에 의한 가중 평균입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는요, 몇 개 종목 크게 내리면 지수는 마이너스 되기가 쉽습니다. 비록 3대 지수가 혼조세라고 이렇게 하겠지만 내용은 매우 강한 상승장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코스피도 시총 가중 평균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 채권 시장은요, 3월물, 6월물 좀 오르고 다른 수익률 내렸습니다. 이게 지금 하루 걸러 오르락 내리락 지금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예. 환율은요, 달러 강세 지속되는 가운데 원 환율 살짝 내렸습니다.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었습니다. 유가 6월 말부터 미국 원유 재고 감소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1.4 밀리언 배럴 정도 감소했는데 이번 주는 대략 10점 얼마, 대략 한 11밀리언 가량 감소를 한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비교적 크게 한번 내렸습니다. 데이터 한번 보시죠. 내렸습니다. 자,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 지수가, 즉 PMI 지수가 쭉 발표됐는데 모두 추락하고 있네요. 예. 일본 경기 선행 지수도 예상보다 하락해서 94.9가 되었고요. 자, 7월 PMI 지수 보면은 일본 예상보다 소폭 하락해서 49.6이고요. 프랑스도 예상보다 나쁩니다. 50이고요. 독일은 계속 하락해서 43.1입니다. 독일 지금 상당히 나쁜 것 같아요. 유로존의 제조업 지수는 46.4로 지금 추락한 상태입니다. 이 값이 2018년 1월 이후 지금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상태입니다. 미국도 예상이 51이었는데 나쁜 50입니다. 지금 50 된 게 미국하고 프랑스밖에 없네요. 예. 미국 신규 주택 판매도 감소를 했습니다. 어제는 기존 주택 판매도 감소했다고 그랬죠. 예. 미국 주간 원유 재고 크게 감소한 거 위에서 보았습니다. 자,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어닝 뉴스 보면은요, 어닝 시즌 지금 순조롭게 항해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닝 쇼크는 없고요. 대략 한 4분의 1 정도 발표 난 것 같은데, 발표된 것 중에 78%가 예상보다 좋은 성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시장의 쟁점은 더 이상 어닝 이런 것보다는요, 물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상 최고치 돌파한 거, 이게 과연 얼마나 앞으로 갈지, 이게 시장의 주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쟁점이 이렇게 옮겨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좀 이르지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나스닥 지수 1만 돌파할지, 이게 지금 시장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미중 무역협상 관련해서 이게 분명히 세계의 협상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즐겨보자 하는 취지로 어제 영상을 제가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재미있고 유익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들로는요, 미중 협상 재개가 이게 좋은 징조다, 기대된다 이러면서 립 서비스 하면서요, 정작 농산물 곧 사갈 거라 믿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빨리 사가라고 독촉하는 거죠. 협상하는 것도 말이죠. 중공이 양보하라고 독촉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중공 애들 저것들 바로 농산물을 살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로이터 기사 한번 보십시오. 예, 바로 살 것 같지 않습니다. 화웨이 거래 재개 건도요, 트럼프가 지구촌을 대놓고 공개 약속을 한 것이니까 일부 재개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안 될 것 같고요. 대신 북공 제재 위반 건으로 화웨이에 대해서 더 큰 제재가 추가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입니다. 거래 재개와 제재 추가는 별개 사안이라는 겁니다. 이란 핵 위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란이 영국 유조선 납포했고요. 영국은 이것을 이란이라는 국가에 의한 해적 행위라고 이제 비난하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유럽 국가 중심으로 유럽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양 동맹을 결성하자 이렇게 영국이 제안을 했죠. 이거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걸프만 연합 경비군과는 지금 별개로 추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국의 제안에 대해서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등이 일단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요, 이란의 불장난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해로가 세계 원료의 한 5분의 1 가량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 이라크, 이란, 사우디, 쿠웨이트, UAE 등 원유 수출 대부분이 이 지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이란의 불장난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가 뭉쳐서 이 지역 안전통행 확보할 필요성은 누구나 모든 국가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란에 대해서 맥시멈 프레스를 하고 있는 그 미국 주도의 연합 경비군에 참여를 하면은 이게 지금 이란과 그 군사적 긴장 관계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미국 주도 그 연합 경비군 참여를 독일하고 프랑스는 지금 거부감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럽 중심 해양 동맹이라는 것, 이거는 이란에 대한 그 제재와는 별도로 오직 그 걸프만, 호르무즈 해협 이 지역의 안전 통행, 자유 통행에만 관심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그래서 유럽 국가들 참여하는 부담이 적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함정뿐만 아니라 항공기도 지금 동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 여기서 일단은 지지 의사를 확실한 것 같고요.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스페인 등도 지금 내부적으로 아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은 뭐 당연히 그 영국 제안 거부하겠죠. 외국 군대는 다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지가 마음 놓고 깽판 치죠. 볼턴이 일본 거쳐서 한국에 온 거, 이에 대해서 국내 언론들은 죄다 말이죠. 한일 무역전쟁 그 중재에 그 관심을 우선 집중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국내 언론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볼턴은 걸프만 파병 여부가 아마 톱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사 한번 보십시오. 아덴만에서 한국 상선 호위하던 청해 부대를 이 작전 구역을 확대해서 아덴만과 걸프만 다 커버하라는 겁니다. 아덴만과 걸프만이 뭐 아파트 옆 단지입니까? 이동 거리만 뭐 최대 4일까지 걸린다는데, 이 말은 말이죠. 이 기사 그대로 해석하면 이 말은 사실상 파병 거절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해야죠. 이 기사의 팩트는 파병 거절이라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보면 말이죠. 추가 파병도 검토는 하고 있다고 이지랄하면서 물타기하고 사기질입니다. 이거 완전 사기질입니다. 미국과 함께 연합 경비군 창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일본하고도 협력하고요. 호주, 뉴질랜드 이런 여러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합동 경비하고 이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자유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사용하라고 지금 군대 준비한 거 아닙니까? 마귀 같은 토착 빨갱이들, 토착 간첩 새끼들, 한미동맹 파탄 내려는 종북 주사파 여적 새끼들은 파병 반대할 겁니다. 여론이 무서워서 바로 파병 안 한다 말은 못하고 말이죠. 간사하게 아주 마귀같이 저렇게 말장난으로 시작하는 거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겠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에서 동맹이라는 말을 빼려고 지랄하는 모양입니다. 이걸 어떤 애송이들은 말이죠. 북공, 눈치 보는 거라고 해석들을 하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북공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적 새끼들, 토착 간첩 새끼들, 종북 주사파 붉은 무리들의 본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눈치 보는 거 아닙니다. 여적 새끼들 골수에 사무친 게 반미, 반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 파탄식 내는 게 저것들의 본래 목표라는 겁니다. 북공 눈치 본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한일 무역전쟁 대상 보겠습니다. 한국을 안보상 우대국가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일본 국내법 절차에서 어제부로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대로 두면은 8월 달에 제외되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요, 반대한다는 의견서 딸랑 내고 끝입니다. 의견서도 당연히 내야죠. 예. 이거 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 냈다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로 되겠습니까? 의견서 그만 딸랑 내면서 말이죠. 할 일 하는 것처럼 쇼질 사기치고 있는데요. 이것을 백색국가 제외하는 이 절차를 막으려는 진지한 노력할 수도 있고요.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거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확전되기를 기다리는 거로 의심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예? 세월호가 더 안 팔리니까 이제는 거북선팔이 지랄하고요. 반일팔이, 항일팔이 지랄질입니다. 예. 토착 빨갱이 새끼들 역풍 맞고 몰살될 겁니다. 예. 인베스트 인사이트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곧 사상 최고치 돌파할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그런데 오늘 바로 그냥 화끈하게 돌파해버렸습니다. 화웨이 거래 재개건이나 뭐 미중 무역 협상 재개건 이런 걸로 오르는 거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런 뉴스가 악재는 아니지만요, 반도체 지수를 연일 급등시킬 정도의 재료는 아닌 거죠. 근본적인 것은요, 거대한 신세계로 전진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5G, 자율주행, 4차 산업혁명, 데이터 센터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요. 이러한 신세계로의 핵심 리딩 산업군이 바로 반도체라는 겁니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24일 종가 기준으로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대략 56.5천억, 56조, 5천억, 56.5조 원, 예. 그러니까 56조 5천억. 예? 외인 지분율이 51.44%로 더 올랐습니다. 예, 어제도 많이 쓸어 담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외인 소유분의 시가총액은 대략 한 29조 원가량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외인들이 베팅 어떤 전략을 구사할까요?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푼돈 먹고 팔까요? 노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 안 팔죠. 대략 $1 빌리언 추가 투입하면요, 1,000만 주가량 가량 더 매집할 수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제가 분석했을 때 대략 한 달가량 한 850만 주 약간 못 미치게 끌어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1 빌리언 더 투입하면은 대략 한 1,000만 주가량 더 매집할 수도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 올라서 가령 예를 들어서 시총이 한 더블 간다면, 그럼 외인 지분의 시총은 60조 육박하네요. 예? $1 빌리언이건, $1 빌리언 해봤자 1조밖에 더 됩니까? 1조 또는 2조 아니면 3조 원, 4조 원 투입해서 시총이 30조 증가하면은 그거 할 만한 장사잖아요. 근데 이걸 투기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게 투기가 아니죠. 왜냐하면요, 하반기부터요, 반도체 회복되기 시작해서 2020년 이후에 상당 기간,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얼마나 진행되겠습니까? 예? 적어도 한 수년, 3, 4년, 4, 5년, 길게는 10년가량 진행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그때까지 완전히 돈 쓸어 담을 거 아닙니까? 반도체 산업에서. 그러한 성장 산업에 빌리언 달러 투자는 껌값이죠. 10 빌리언 달러인들 왜 투자를 못 하겠습니까? 예, 충분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능력도 있고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